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에선 우리 지역의 시장들을 모시고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과천 시민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SK 브로드밴드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과천시에서도 코로나 감염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소 여름이라서 더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손 씻기 그리고 또 생활하실 때 그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 여름은 특히 또 이전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7기 과천시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2년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그 과천시장으로서 보낸 이 지난 2년간의 좀 소회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벌써 2년이 됐나 싶게 사실 정말로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과천이 지금 사실은 정부 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방 세제가 변화하면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등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으로서 맡겨진 책무가 엄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리고 과천이라는 도시는 특히 시장에 바라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시장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직접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과천시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정말로 엄중한 일을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 지금 다양한 공약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 민선 7기 전반기의 좀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천이 아까 변화가 많은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변화가 많은 가운데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그 도시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이 꼽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또 교통 문제입니다. 과천이 예전에는 이제 그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과천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과천을 통과해서 서울로 진출한 교통량이 엄청 많아지면서 사실은 과천이 어떻게 보면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그 해결해야 되는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10개 사업 7,400억 원 규모의 그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던 GTX C 노선의 정부 청사역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경마장에서 복정역까지만 노선이 되어 있던 그 경전철 사업을 시내 구간까지로 확장을 해서 정부 청사역에서 과천대로를 지나서 경마장 그리고 서울로 진출하도록 그 과천 위례간 경전철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또 서울이라든 남태령이라든지 또는 양재 쪽으로 나가는 도로교통난 해결하기 위한 과천 이수경 복합터널 사업이라든지 과천 헌릉로 간 도로 개설 사업도 추가해가지고요. 도로교통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천지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개발 사업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기구로서 이전에 그 과천시설관리공단을 조직 변경을 통해서 도시공사로 변환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됐고요. 네. 또 문화정책을 총괄할 또 문화재단을 이제 설립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들께서 시에 요구하시는 바가 많다 그랬는데요. 그런 목소리들을 최대한 담아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소통 채널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소통관직을 신설을 하고 네. 뭐 동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기도 하지만 또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는 뭐 가련동의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의 3기 신도시 뭐 이런 그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개발들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에 좀 큰 변화들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좀 미래 과천시의 모습 어떻게 좀 그리고 계시는지요? 네, 과천시가 지금 청사가 있던 행정도시에서 지금 청사 이전 후 그리고 경마장 세수 감소 후에 새로운 미래 사항을 지금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과천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형 자족 도시로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외에 또 최근에 그 국토부와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가용지의 절반 정도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용지로 공급하자라고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맞춰지고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은 과천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그 지속 가능한 뭐 미래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3대 그 성장 산업으로 꼽으시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또 바이오 산업을 꼽고 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오송이라든지 대구 등에 이제 이미 그 바이오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바이오 연구단지,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박사급의 그런 고급 연구 인력들이 지금 그 연구 인력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그 갖춰야 되는데요. 그 대구라든지 오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고급 연구 인력들이 좀 쉽게 가지 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의료진이라든지 또 박사급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과천의 입지라든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뭐 교통 여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과천에 지금 새로 진행되는 그런 그 과천 지구라든지 또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는 정부 청사 같은 곳은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특히 과천 청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국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단기간 내에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정부 청사를 비롯해서 또 정부 청사에다가 바이오 클러스터 연구기관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 유치를 하고 또 그 밖에 과천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지에다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과천을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선도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 안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이제 과천시보다는 뭐 LH공사나 이런 곳이 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천시에 지금 그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기 전에 LH가 두 개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가련동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근데 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이나 그 주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모두 LH가 단독으로 사업자여서 과천시가 개발이익을 이제 그 공유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의 내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과천시 입장에서 참 아쉬웠던 것이 LH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은 가져가는데 그 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들어오는 시민분들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떠한 그 대책도 없이 사실은 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물며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9,000명 정도, 19,000명 정도의 그 인구가 지금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8,400세대에 19,000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들어오고, 기업만 해도 지금 80%가 분양했을 때 77개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분양이 다 되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생활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체육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LH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최소한 좀 구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개발이익을 환원을 하자라는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최소한 먼저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등을 좀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LH가 지금 전체 건립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도서관과 그리고 체육관이 결합된 그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을 좀 건립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네. 네. 이 우리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과천 시민들에게 정말 뭐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네, 과천시 입장에서 사실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LH에 추가적으로 지금 주민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좀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요즘 과천시의 화두는 과천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추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토부 산하의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지금 4개 부문에 걸쳐서 10개의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총 사업비 7,400여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이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규모의 그 개선 대책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그 철도와 관련된 그 교통 대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도로와 관련된 교통 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정부 청사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민들께서 사실은 정부 청사역이 설치가 안 되면은 저보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부담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과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명확하게 GTX 신호선은 정부 청사역을 확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경마장역에서 그 송파, 복정역까지만 그 결정되어 있던 경전철 사업을 그 시내 구간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내 구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정부 청사역에서 경마대로를 거쳐서 그 과천대로를 거쳐서 경마장 그리고 서울로 나가는 노선을 지금
그 연장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 정부청사역 인근이 3중 역세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심도 동반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도로 대책으로는 그 과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그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는요. 이제 사당역으로 나가는 남태령을 넘어서 사당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네. 양재 쪽으로 47번 국도를 통해서 나가는 네. 길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그 도로 교통이 지금 강남 순환선이 개통이 되면서 극심하게 지금 도로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남태령으로 나가는 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천 일수간 사업이 지금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시켜서 사당으로 나가는 교통난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양재 방향으로는 또 과천대로에서 또 헌능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또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지금 노선을 신설하게 돼서요. 도로교통난도 상당히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 교통이 다 좀 개선될 것이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예.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을 좀 더 가꾸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올해 10월 중에 이것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재천도 상당히 시민들께서 사랑하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시에서 양재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치수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물이 났을 때 이제 주거지로 그 물이 범람하지 네.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사실 시민들의 관점은 거기가 이제 홍수를 그 관리하는 기반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에 논이시면서 이렇게 그 하천에 있는 물고기도 보고서 하시는 그런 쉼터, 공원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양재천을 또 공원으로 가꾸어서 이제 시민들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양재천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 수질 관리에도 제가 신경을 좀 우리 그 하천 관리 담당 부서와 함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BOD가 2018년에 예를 들어 1.9 ppm이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 ppm으로 상당히 좀 개선이 네. 됐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뭐 오접 정비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뭐 하천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 뭐 주변의 그 산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금 과천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데요. 네. 과천시만의 좀 노인 복지 정책 제가 살펴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네. 시민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과천의 그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요양시설이 세 곳 있습니다. 구세군 또 요양원, 양로원, 또 승리 요양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곳의 시설이 있고 그 세 곳의 시설에 약 13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시설에 입소하려고 기다리시는 대기자분들이 그 130분 정도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요에 비해서 좀 그 공급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시립요양원을 좀 추가로 짓기로 하고 최근에 지금 국토교통부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제 저희가 그 예정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와 지금 최근에 필요한 협의를 마쳤고 총 사업비 195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20억 정도를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2022년 상반기에 그 시설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 대부분 은퇴를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강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시니어 클럽을 또 좀 설치하기 위해서 또 행복 드림 센터를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시장 선거 때 이제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이제
어르신들, 만 75세 이상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사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있건 없건 간에 사실은 이제 그 즉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여력이 많이 부족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자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역 화폐로 효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 소비를 하실 수 있는 좀 그 돈을 좀 드리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 보건복지부의 그 사회보장위원회랑 협의가 좀 협의 과정에서 그 사업을 좀 뭐 불가피하게 좀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회활동 장려금으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드리고요. 또 75세 이상 어르신이 이제 3세대 이상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또 그 세대주에게 또 효행 장려금 명목으로 또 지역화폐로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그 좀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해드리고 그것이 또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또 네. 활성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기획을 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민선 7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임기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시정 과제가 있다면 좀 하나 좀 꼽아 주시죠. 네. 현재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재천 등의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는 데도 좀 힘을 좀 쏟을 생각이고요. 또 우리 그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과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하기 좋은 도시다 이 말씀에는 약간 좀 주저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우시지만은 대학 입시를 생각하는 정도 단계에서부터는 아이를 좀 그 큰 도시에 내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과천에 그 공부를 잘 하고 또 공부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굳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원하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과천시의 뛰어난 인재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 사업에도 지원을 좀 최대한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남은 2년에도 2년 동안 또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이렇게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끝으로 우리 과천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그 좀 둔하고 또 그 우리 정혁은 선생께서 그 공직에 처음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둔하고 좀 졸렬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공정함과 청렴함으로 좀 최대한 성실히 일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천시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과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또 우리 시민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요. 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움 끝에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고진감래란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간 고진감래란 뜻대로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